제가 오늘 4월 21일에 코로나 확진을 받았습니다. 어제는 저녁에 갑자기 엄청 몸이 떨리고 근육통이 있었습니다. 제 사무실에 간이 침대가 있는데 이불을 덮고 있다가 이불을 치우니까 몸이 엄청 덜덜 떨리더라고요. 열이 꽤 있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어쨌든 하루 자고 나니 열은 많이 떨어졌고요. 오늘 오전에 병원에 가서 코로나로 확진되었고요. 제가 코로나 안 걸리려고 무지 애를 썼는데 결국은 걸리고 마네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이 아프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변호사 유튜브는 다음 주 화요일 정도까지 미리 만들어놨고 피아노 유튜브는 한 11일치가 있으니 동영상 올리는 데는 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쾌차하라는 격려의 댓글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356회부터 374회까지의 모든 영상은 4월 21일, 즉 확진일 다음날 만든 겁니다. 법정 이자는 얼마일까요? 민법상은 연 5%이고 상법상은 연 6%입니다. 예를 들어 지급할 돈이 있는데 제때 즉 변제기에 주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는 5%의 이자, 정확히는 지연손해금을 줘야 합니다. 다만 상법상은 연 6%이기 때문에 상사채권에 대해서는 연 6%의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상인에게는 돈의 가치가 조금 더 크기 때문에 이자 액수가 조금 더 크다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최근에 제가 수임한 사건이 있는데요. 저는 2심 즉 항소심에서부터 수임을 했는데 임차 보증금을 주지 않아서 임차권 등기를 하고 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데 1심 변호사가 실제 본인이 부담한 대출이자인 연 3.51%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법에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연 5%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쇼츠로 오세요. 전의 쇼츠에서 이어집니다. 지난 쇼츠에서 말씀드린 사례에서 만약 당시 대출금리가 더 높아서 연 5%를 넘는 이자를 지급했더라도 그 실제 손해를 청구하지는 못합니다. 즉 금전 채무의 불이행에 대해서는 법에 정해진 지연손해금만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실제 손해액의 다과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지연손해금의 액수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법정이자는 민법, 상법과 같은 기본법에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세금리의 움직임에 전혀 연동이 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고금리 시대라면 법에 정해진 지연손해금을 부담하면서도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려 할 것이고 만약 저금리 시대라면 법에 정해진 지연손해금이 높게 느껴질 것이므로 채무를 빨리 이행하려는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음번에는 소촉법, 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지연손해금을 설명드릴게요. 소촉법, 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라고 있습니다. 과거에 실세금리가 엄청 높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우에 민법의 연 5%, 상법의 연 6% 이자만을 부담한다면 경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돈을 안 갚고 그 돈을 다른 곳에 투자해서 실세금리 예를 들어 15%를 받고 줄 돈은 그냥 연 5 내지 6%의 이자가 붙도록 하면 이득이겠지요. 그래서 1981년에 소송을 제기하면 연 25%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소촉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 정도 이자면 판결금에 대한 채무 변제를 독려하는 효과가 충분하겠지요. 4년이 지나면 이자가 원금과 같아지고요. 만약 10년이 지나면 원금의 2.5배의 액수가 이자가 되는 것이겠지요. 하여튼 그 25% 이자도 경제 상황의 변동에 따라 조금씩 낮아져서 현재는 연 12%, 즉 월로 따지면 1%로 되었습니다. 이자를 많이 받으면 안 될까요? 정답은 예스입니다. 그러나 경제력이 어려운 사람은 어느 정도는 이자를 준다고 해야 돈을 빌릴 수 있고 이 이자 제한법의 제한 금리도 너무 낮추면 오히려 신용이 낮은 사람은 돈을 빌릴 수 없게 되어 경제에 부작용을 줄 수 있기도 합니다. 현재는 이자의 상한은 연 20%로 되어 있습니다. 이자 제한법을 초과해서 받은 이자는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예스입니다. 그리고 이자 제한법을 초과해서 이자를 받으면 처벌받을까요? 정답은 예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초과해서 이자를 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자 제한법 초과의 약정을 하는 순간에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엄청난 이자 안 주셔도 됩니다.